안녕하세요. 오늘은 폐렴에 대해 준비했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특히 폐렴을 조심해야 하는데요. 감기처럼 가볍게 넘겼다가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는 무서운 병이에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폐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좋은 음식들까지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할게요. 폐렴이란? 폐렴은 폐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에요.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서 방치하기 쉽지만 악화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셔야 해요. 폐렴 얼마나 위험할까요? 세계 사망 원인 3위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한 질병이에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시니어층에게 치명적이에요. 국내 폐렴 사망자의 98% 이상이 60세 이상이라고 해요. 그럼 폐렴에 좋은 음식 5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도라지, 충분한 물 섭취, 무즙, 오미자. 각각의 음식들이 어떻게 폐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는 폐렴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 나서 올바른 섭취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폐렴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폐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폐렴구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감염 등이 있어요. 특히 시니어층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폐렴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또한 미세먼지나 환경오염도 폐렴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 또한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요인 중 하나예요. 그럼 폐렴의 증상이 감기랑 뭐가 다른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폐렴의 증상은 초기에는 감기와 비슷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이가 있어요. 초기 증상은 발열, 기침, 가래, 오한이 오고 중기 증상으로 가슴 통증, 호흡곤란, 두통, 피로감 등이 생겨요. 심각한 경우에는 높은 열과 함께 숨쉬기 어려운 호흡곤란, 구역질, 설사, 심한 피로감이 동반될 수 있어요. 특히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된다면 단순 감기로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해요. 폐렴은 조기에 치료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질병이니까요. 자, 이제 폐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과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브로콜리.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독소를 배출해주고 폐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쉽게 말해서 폐에 쌓인 안 좋은 물질들을 깨끗이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염증도 줄이고 호흡기 건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죠. 또 브로콜리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여줘요.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잘 걸리잖아요. 그런데 비타민C가 백혈구 생성을 도와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브로콜리가 또 좋은 이유는 해독 작용이 뛰어나서예요. 미세먼지, 담배 연기, 공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한테 딱 필요한 식품이죠.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간 해독을 도와서 폐로 들어온 유해물질을 배출해줘요. 게다가 항염 효과도 뛰어나요. 폐렴이 생기면 폐에 염증이 생기면서 기침, 가래 같은 증상이 심해지잖아요. 브로콜리에 있는 설포라판과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을 줘요. 마지막으로 가래 조절도 해줘요. 가래가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반대로 기관지가 너무 건조해도 불편하잖아요.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기관지 점막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점액을 만들어줘요. 그럼 브로콜리는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우선 하루 80에서 100g 그러니까 반 송이 정도 먹으면 좋다고 해요. 먹을 때는 너무 오래 익히지 않는 게 포인트예요. 3분에서 4분 정도만 찌거나 살짝 데쳐서 먹어야 중요한 영양소가 손실되지 않아요. 좀 더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아요. 브로콜리에 있는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K는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높아지거든요. 또 레몬즙을 살짝 뿌려서 먹으면 항산화 효과가 더 강해지고 마늘이랑 같이 볶으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배가 돼요. 스무디로 먹는 방법도 있어요. 바나나, 사과, 시금치 같은 과일 채소랑 함께 갈아 마시면 간편하게 브로콜리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이제 브로콜리를 왜 먹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겠죠?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 감기가 자주 걸리는 분들, 폐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은 꼭 챙겨 드시면 좋아요. 두 번째, 도라지. 도라지가 폐 건강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감기 걸리면 도라지차 마시거나 도라지청 챙겨 먹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전통적인 민간요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과학적으로도 폐 건강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일단 도라지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사포닌 성분 때문이에요. 인삼에도 들어있는 그 사포닌, 도라지에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기관지를 보호하고 가래를 물기에서 배출을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기침 나고 목이 답답할 때 도라지를 먹으면 확실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라지는 항염 효과도 뛰어나요. 폐렴이나 기관지염 같은 게 결국 염증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도라지에 있는 플라보노이드랑 사포닌이 염증을 줄여주고 폐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기관지가 자주 붓거나 감기를 달고 사는 분들은 도라지를 꾸준히 먹으면 좋아요. 또 한 가지, 도라지가 면역력도 높여줘요. 비타민 C랑 베타카로틴 같은 영양소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죠.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이 면역력이 떨어지면 더 잘 걸리는 거니까 평소에 도라지를 챙겨 먹으면 확실히 감기에 덜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미세먼지 배출에도 도움을 줘요. 공기 안 좋은 날 많잖아요. 그런데 도라지가 폐에 쌓인 나쁜 물질을 배출하는 걸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미세먼지 심한 날이나 흡연자나 간접흡연을 많이 하는 분들이 도라지를 챙겨 먹으면 확실히 좋죠. 그럼 도라지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사실 생으로 먹으면 쓴맛이 강해서 먹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도라지차로 마시거나 말린 도라지를 끓여서 차로 마시면 목이 촉촉해지고 기관지가 편해져요. 기침이 심할 때 꿀을 살짝 넣으면 효과가 더 좋아요. 꿀에 재워서 먹기도 좋아요. 생도라지를 채 썰어서 꿀에 재우면 쓴맛도 줄어들고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아침마다 한 스푼씩 먹으면 목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될 거예요. 나물로 무쳐 먹기도 좋아요. 도라지를 살짝 데쳐서 고추장이나 된장에 무치면 반찬으로도 맛있고 영양소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배랑 같이 달여 먹어요. 배도 기관지 건강에 좋은데 도라지랑 같이 달이면 효과가 배로 커져요. 기침이 오래 갈 때 배 도라지즙을 만들어 마시면 확실히 목이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충분한 물 섭취.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 나도 물 좀 더 마셔야 하는데 하면서도 깜빡하고 하루 종일 몇 잔 못 마시는 경우 많잖아요. 근데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단순히 갈증을 푸는 걸 넘어 우리 몸 전체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우선 몸속 수분 균형을 맞춰줘요. 우리 몸의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물이 부족하면 몸이 바로 반응을 해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입이 마르고 피곤함이 몰려오고 심하면 집중력까지 떨어지죠. 반대로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잘 배출되고 혈액순환도 원활해져서 몸이 훨씬 가볍고 개운해져요. 그리고 피부 건강에도 직결돼요. 건조하고 푸석한 피부 고민하는 분들 많죠?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속 건조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피부 속 수분이 채워지면 자연스럽게 탄력이 생기고 푸석했던 피부도 촉촉해지는 거예요. 또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변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장 운동이 둔해져서 변이 딱딱해지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노폐물이 잘 배출돼서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집중력과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일할 때나 공부할 때 집중이 잘 안 된다면 커피나 에너지 음료를 찾기 전에 먼저 물 한 잔 마셔보세요. 우리 뇌도 수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기능을 못해서 쉽게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물만 잘 마셔도 뇌가 맑아지고 에너지가 올라와서 피로감이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근데 한 번에 몰아서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럼 물을 좀 더 쉽게 많이 마실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마시기. 자는 동안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마시면 몸이 확 깨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요. 휴대용 물병 챙기기. 물을 일부러 챙겨놓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쉬워요.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내 눈에 보이는 곳에 물병 하나 두고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물이 잘 안 넘어가는 사람들은 레몬이나 오이를 살짝 넣어서 마셔보세요. 가볍게 향이 나면서 더 상쾌하게 마실 수 있어요. 커피 대신 물 먼저 마시기. 커피 마시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커피 한 잔 전에 물 한 잔 먼저 마셔보세요. 그러면 커피도 덜 마시게 되고 자연스럽게 수분 섭취도 늘어나요. 네 번째, 무즙.
특히 목이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될 때 무즙을 마시면 좋다고 하는데 이게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무 자체가 워낙 건강에 좋은 식품이라서 즙으로 마시면 그 효과를 더 쉽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목 건강에 좋아요. 기침이 오래 가거나 목이 자주 붓는 사람들한테 무즙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랑 비타민 C 같은 성분이 들어있어서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배출을 도와줘요.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목이 칼칼할 때 무즙을 마시면 금방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소화에도 좋아요. 무즙을 마시면 속이 편안해지는 이유가 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 디아스타아제, 아밀라아제 덕분이에요. 이게 소화되는 걸 돕고 위가 부담스럽지 않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기름진 음식 먹고 속이 더부룩할 때 무즙을 한 잔 마시면 확실히 소화가 잘 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또 해독 작용도 있어요. 무는 원래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채소인데 무즙으로 마시면 그 효과를 더 쉽게 볼 수 있어요. 특히 무에 들어있는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간 기능을 돕고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술 마신 다음날 숙취 해소에도 도움되고 평소에 간 건강을 신경 쓰는 분들에게도 좋아요. 그리고 면역력도 높여줘요. 무에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해요.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이나 몸이 좀 처질 때 무즙을 꾸준히 마시면 확실히 감기도 덜 걸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무즙은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무즙은 그냥 갈아서 마시면 되긴 하는데 무 특유의 알싸한 맛 때문에 마시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꿀 넣어서 마시기. 무즙의 매운맛이 부담스러울 때 꿀을 조금 섞어 마시면 훨씬 부드럽고 먹기 편해요. 특히 기침이 심하거나 목이 아플 때 꿀이랑 같이 마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배랑 같이 갈아 마시기. 배도 기관지 건강에 좋은데 무랑 같이 갈아서 즙을 내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커져요. 기침이나 목감기가 오래 갈 때 배 무즙을 마시면 훨씬 빠르게 좋아질 거예요. 레몬즙 살짝 추가하기. 무즙에 레몬즙을 살짝 넣으면 맛도 상큼해지고 비타민C 흡수도 더 잘 돼요. 면역력 높이고 싶을 때 이 방법 추천해요. 무즙은 특히 목이 자주 붓거나 기침이 오래 가는 분들,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 숙취 해소가 필요한 분들한테 추천해요. 5번째, 오미자. 오미자 한 번쯤 들어봤죠? 이름처럼 5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인데 이게 단순히 맛만 독특한 게 아니라 건강에도 엄청 좋은 열매예요. 특히 피곤할 때나 목이 답답할 때 오미자차 한 잔 마시면 기운도 나고 몸이 확 풀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먼저 기관지 건강에 좋아요. 오미자는 원래 한방에서 기관지 보호나 기침 완화에 많이 쓰이는 재료예요. 오미자에 들어있는 슈잔드린이라는 성분이 기관지를 튼튼하게 해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환절기만 되면 기침이 심해지는 분들이나 목이 쉽게 붓는 분들은 오미자차를 꾸준히 마시면 확실히 도움될 거예요.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하루 종일 피곤하고 머리가 멍할 때 오미자차 마시면 기분이 확 달라지는 거 느껴본 적 있을 거예요. 오미자에는 아답토젠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전부터 기력 회복이 필요할 때 오미자를 많이 챙겨 먹었던 거예요. 또 간 건강에도 좋아요. 오미자는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요. 간이 하는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피곤하고 몸이 무거울 때가 있는데 오미자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독소를 배출하고 간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는 분들이나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한테도 추천해요.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에요. 오미자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몸의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바이러스나 감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니까 환절기나 면역력이 떨어질 때 챙겨 마시면 좋아요. 그럼 오미자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오미자차로 마시기. 말린 오미자를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찬물에 하루 정도 담가 놓으면 붉은색이 우러나면서 새콤달콤한 맛이 나요. 뜨겁게 마셔도 좋지만 비타민C 같은 성분이 열에 약해서 찬물에 우려서 마시는 걸 추천해요. 꿀 넣어서 마시기. 오미자차가 약간 신맛이 강한데 꿀을 살짝 넣으면 훨씬 부드러워지고 맛있어요. 목이 건조하거나 감기 기운 있을 때 꿀 오미자차 마시면 확실히 도움돼요. 탄산수에 타서 마시기. 오미자, 우린 물에 탄산수를 섞으면 상큼한 천연 에이드처럼 즐길 수 있어요.
시원하게 한 잔 마시면 피로가 확 풀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오미자는 특히 목이 약한 분들, 피곤이 쉽게 풀리지 않는 분들, 면역력이 떨어진 분들, 간 건강을 챙기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린 폐 건강을 위한 음식 5가지 잘 기억하셨죠? 폐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꼭 병원 방문하기. 두 번째, 사람 많은 곳에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철저히. 세 번째, 브로콜리, 도라지, 무즙, 오미자 등 폐 건강에 좋은 음식 챙겨 먹기와 하루 2일 이상 따뜻한 물 섭취하기. 폐렴은 면역력을 높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에요.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브로콜리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요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브로콜리 데치기. 재료는 브로콜리, 물, 소금 약간만 있으면 돼요. 방법은 브로콜리를 한 입 크기로 자르고 찬물에 담가 세척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을 약간 넣고 브로콜리를 30초에서 1분 정도 데쳐요. 찬물에 바로 헹궈 색과 식감을 유지해요. 데친 브로콜리는 샐러드, 나물, 반찬으로 활용 가능해요. 마늘, 버터, 브로콜리 볶음. 재료는 브로콜리, 다진 마늘, 버터, 소금, 후추가 필요해요. 방법은 브로콜리를 한 입 크기로 썰어 데쳐요. 팬에 버터를 녹이고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요. 브로콜리를 넣고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춰요. 약불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볶으면 끝. 브로콜리 크림 수프. 재료는 브로콜리, 감자, 양파, 우유나 생크림, 소금, 후추가 필요해요. 방법은 브로콜리, 감자, 양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요. 냄비에 버터를 녹인 후 양파를 볶고 감자와 브로콜리를 넣어요. 물을 약간 넣고 재료가 부드러워질 때까지 끓여요. 믹서기로 곱게 갈아준 후 우유나 생크림을 넣고 약불에서 한 번 더 끓여요.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면 완성. 에어프라이기로 조리가 가능한 오븐 구이 브로콜리. 재료는 브로콜리,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 파마산 치즈가 필요해요. 방법은 브로콜리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요. 볼에 브로콜리, 올리브 오일, 소금, 후추를 넣고 잘 섞어요. 에어프라이어 180도에서 10분에서 15분간 구워요. 취향에 따라 파마산 치즈를 뿌리면 더 맛있어요. 마지막으로 브로콜리 달걀 볶음. 재료는 브로콜리, 달걀, 소금, 후추, 식용유가 필요하고요. 방법은 브로콜리를 데친 후 잘게 썰어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브로콜리를 먼저 살짝 볶아요. 달걀을 풀어 팬에 붓고 함께 볶아요. 소금, 후추로 간을 맞추면 완성.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유익한 나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